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와 광양에 비해 산업으로는 주목받지 못했던 순천시가 바이오와 2차 전지, 애니메이션 등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금속 가공, 제조업 기반의 순천 경제를 디지털 중심의 국가 전략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로봇이 숙취해소 음료에 들어가는 성분을 분석합니다. 다른 실험실에선 피부 세포를 활용한 노화 방지 연구가 한창입니다. 순천시가 설립한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센터로 의약 화장품 음료 등 다양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과 교류도 활발합니다. 저희가 개발하는 소재들을 기술 이전을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제품화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순천시는 바이오 기업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사업 설명회를 열었고 곧 바이오 관련 세계 기업과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역 소멸 위기인 승주읍을 그린바이오 거점으로 삼아 지식산업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승주 바이오를 시작으로 국가정원 관광, 연양들 애니메이션, 미래산단 2차 전지까지 있는 5대 거점 성장축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순천시는 투자 유치 정책 자문단을 꾸렸고 조례를 개정해 투자를 막는 장벽을 허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천 경제를 이제는 AI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바이오나 신소재, 로봇 등 디지털 중심의 국가 전략 사업과 대전환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민선 8기 1년 반 동안 10개 기업을 불러들인 순천시는 올해 21개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1000명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학교의 남녀공학 전환과 신설, 이설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남도의회 최무경 의원은 최근 도교육청 올해 업무 보고에서 여수 제1학교군 중학교 9곳 중 8곳이 단성으로 다른 지역보다 비율이 높다며 남녀공학으로 개편해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또 오는 2027년 완공될 중림 1지구는 13,000여 명의 인구가 유입될 예정으로 학교 신이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수의 한 어촌마을 주민들이 마을 한가운데 지어질 하수 처리장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과 가까운 곳으로 입지를 선정하면서도 사전에 주민 동의를 충분히 받지 않았다며 공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공사가 시작돼 사업 철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최왕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 화양면의 한 어촌마을에 위치한 폐교.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고령의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에 줄줄이 앉아 있습니다. 공사 진행을 막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조용한 어촌마을이 시끄러워진 것은 지난해 12월. 마을 중심에 있던 폐교가 갑자기 철거되면서 주민들은 뒤늦게 하수 처리장 공사 사실을 알았습니다. 폐교 자리에 사랑방 같은 공공시설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하수 처리장 공사가 웬 말이냐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 교실이 여태껏 여기 있었어요. 6학년 때 공부하던 교실이. 그걸 뜯어봐서 엄청 서운했었고. 여수시는 지난 2016년부터 하수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관내 23곳 중 3곳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사업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이곳 이목 하수 처리장의 경우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일부는 공사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초 주민 설명회가 잘못돼 있고 주민 동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이목 주민만 해도 100명이 넘는데 그 당시 때 마을 해갈에는 한 20명 있었습니다. 여수시는 절차대로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단 한 차례에 불과했지만 설명회를 열었고 당시 반대 의견이 없었다는 겁니다. 본 사업은 주민이 원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위치는 마을 주민과 협의하고 의견을 들어 선정하였습니다. 주민 설명회와 기초 터파기 공사가 끝날 때까지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공사를 철수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여수시는 공사 비용이 발생해 중단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당분간 양측의 갈등이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여순 사건을 주제로 한 웹툰이 제작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웹툰 1019는 여순 사건의 내용과 역사적 중요성, 유족들의 아픔을 일반 시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낸 작품으로 여수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작가인 양휘모 작가가 제작했습니다. 1019는 여순 사건 아카이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수시는 웹툰을 책자로도 제작해 공공도서관과 관내 학교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전남의 공공의과대학 신설 추진을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앞에서는 정부의 전남권 의대 신설을 촉구하는 범도민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는 그동안 자신들의 대학에 의대가 신설돼야 한다며 경쟁해왔습니다. 전남 서부권과 동부권 지자체들도 양 대학과 함께 치열한 유치전을 벌여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전남권 의대 유치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양 대학 총장은 최근 만나 공동으로 의과대학을 신설해 운영하는 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또 실무협의회에서 빠른 시일 안에 공동의과대학 설립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이달 중순 김영록 전남지사와 양 대학 관계자들이 통합의대 설립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캐나다 북온타리오 의과대학 방문 시 합의한 전라남도 공동의대 추진 방안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한편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전남권 의대 신설을 촉구하는 범도민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전남 출신 향후들과 목포대, 순천대, 그리고 범도민 추진위원회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전남의 열악한 의료 여건을 언급하며 의대 신설의 필요성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 사회단체와 200만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에 국립의과대학을 설립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이미 지방은 물론 서울에서조차 필수 의료 전공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추진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시대적 과제입니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는 목포대와 순천대 공동의과대학 신설 전격 합의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과 양 대학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동서화합과 상생발전,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영호남 지자체의 30년 수건 사업이 마침내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는데요. 영호남 10개 지자체를 지나는 달빛철도는 남북권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수정돼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의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달빛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216명 중 찬성 21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지난해 8월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 발의로 무난한 국회 통과가 예상됐지만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철도 건설 부문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관건이었습니다. 정부가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들며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위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2차례 계류되기도 했지만 신속한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은 유지됐습니다. 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를 개발 예정 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철도 건설 사업과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정부 설득 과정에서 원안이 상당 부분 수정됐습니다. 달빛철도 사업 유형을 고속철도 건설에서 일반 철도 건설로 변경하고 달빛철도 건설 사업의 기본 방향에서 복선화 부분을 삭제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여기에다 주변 지역 개발 사업은 예타 실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달빛철도 건설에는 단선 기준으로 최소 4조 원 이상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10개 지자체를 지나며 서대구에서 광주 송정을 잇는 달빛철도가 개통하면 대구에서 광주를 1시간대로 오갈 수 있습니다.
동서 지역화학과 발전은 물론 광주와 대구의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무리된 만큼 시공기간을 단축해 완공도 1년가량 앞당기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광양시가 임산부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광양시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참여자 60명 중 95%는 사업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업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출산 후 8주 이내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 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연향호반 리젠11 1차 아파트 주민 1동 90만 원, 덕연동 58통 주민 1동 71만 8천 원, 50통 주민 1동 30만 원, 서면 당천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여수시 한료동 장대경로당 10만 원, 여수시 한료동 공화경로당 10만 원, 주삼동 대광 오투빌 아파트 부녀회원 1동 10만 원, 순천시 왕조 1동 주공 5단지 아파트 501동 김미경 8만 원, 여수시 한료동 수정경로당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경기 침체로 지난해 4분기 전남 지역의 상가 공실률이 전분기보다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지역의 4분기 오피스 공실률은 25.7%로 전분기와 비교해 0.8%포인트 상승했고요. 중대형 소형 상가 공실률도 같은 기간 소폭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이 호남 기독교 문화유산 학술대회를 내일 국제문화컨벤션관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순천과 전남 동부 지역의 기독교 연구 성과를 다루고 호남의 다른 지자체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순천 기적의 도서관이 이번 달 말까지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20세 이상 순천 시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책 읽어주기와 견학, 도서 전시 등 업무를 맡게 됩니다. 오후 들어 추위가 약간 물러갔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오늘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인 가운데 낮 기온이 최고 6도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당분간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영하 2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9도까지 크게 오르며 평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다만 바람은 내일도 강하게 불어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전남 동부권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고요. 아침 기온은 여수가 영하 1도, 그 밖의 지역은 영하 2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가 8도, 순천, 광양, 고흥은 9도로 오늘보다 4에서 5도가 오르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는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 바다에서는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전 9시 57분, 간조 시각은 오후 3시 59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제44대 광주 전남 기자협회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광주문화재단 별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유성호 협회장은 기자들의 효능감과 권익 증진을 목표로 일선 취재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협회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43대 기업이 저널리즘의 공익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했던 다양한 활동을 계승하고 협회원들의 지혜를 모아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